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기억력 제로에 도전하는 깜빡보이가 떴다. 피부가 꼭 찾아와. 나 책도 잊어먹어. 책 두 번째 받고 있어. 첩첩산중 깜빡보이 공부의 신 만들기. 순서가 틀리잖아. 네. 빨리 해. 엄마 오늘도 주먹이 온다. 그리고 부모를 놀라게 한 충격 진단. 잠시 후에 찾아갑니다. 하준이는 사실 전형적인 부주의와 집중력 저하의 증상입니다. ADHD는 충동 조절과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신경회로가 나이에 비해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앞서 확인했던 충동성 실험은 바로 전두엽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 세 번째, 운동으로 뇌를 깨워라.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이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육을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경을 자극시켜주면서 전전두엽이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두 사람의 뇌파 상태를 측정했다. 우측에 표시된 정상치 뇌파보다 두 사람 모두 훨씬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을 줄여주면서 편안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에서 좀 요즘 의욕이라든지 의지가 크게 나지 않을 경우에도 떨어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집중을 할 때 긴장을 심하게 하는 현준이. 컴퓨터를 이용한 이완 훈련인 뉴로 피드백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긴장감을 줄이는 연습을 했다. 개별적인 처방 외에 2주 동안 스트레칭과 함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배워 매일 실천하도록 했다. 둘, 셋.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한편 적절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 미래 일기 쓰기를 추천했다. 10년 후에 행복한 자신의 일상을 그려본다. 조그만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목표의식이 약한 현준이에겐 스스로 계획을 짜게 했다. 이권 안에 대학하는 가고 공무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좀 많이 산만했고요. 수업 시간에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이제 어느 날 TV를 밀었어요. 올라가고 어린이집 거를 부셔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선생님이 검사 받아보라고 그래갖고 한번 검사 받았어요. 네. 며칠 후 우리는 한 치료센터에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은 조금 독특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서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네만 혼자 놀고. 수업의 앞부분은 왼쪽과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이는 체조를 통해 협음 능력을 키우고 몸을 이완시키면서 집중을 하게 만드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잘했어. 최고. 운동이나 놀이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참을성을 훈련하는 과정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흡 시간.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뇌파 검사를 통해 아이의 치료 방법과 상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 뇌파에 비해 우측 전전두엽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주의 집중을 오래 유지하고 그리고 감정 조절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을 끝까지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전전두엽의 알파파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동안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기 위해 다시 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전전두엽 부분의 뇌파에 변화가 생긴 것이 보입니다. 이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호흡을 주로 내쉬는 호흡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을 호흡을 통해서 조절해 가는 것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전에는 지시를 줘도 지시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든지 지시를 여러 번 주거나 아니면 화를 내야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지시를 따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정돈하고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민수는 똑똑입니다. 말하자면 수재이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검사 결과, 바로 좌뇌와 우뇌의 심각한 불균형. 화상으로서는 좌뇌가 우세하고 우뇌의 활성화가 좀 좌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부분들은 잘 되지만 좀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약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똘망똘망 첫 그림책을 드립니다. 스커트론만 15개, 과학영재가 되는 1%의 공부 비법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과학영재 허진호 군. 진호 군의 영재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기다리는 부모님 얼굴엔 긴장이 가득합니다. 그냥 평균 아이들 만큼만 나왔어도 근데 지금 방송 찍는데 평균만큼만 나오면 아니 되겠죠? 저의 솔직한 마음은 평균 이상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 자체를 풀어준 것도 보통 평균보다도 잘 풀어줬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좌뇌와 우뇌 부분에서는 좀 더 우뇌를 사용하는 형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클리닉.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중3인 박정혁 군도 그중 한 명.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인데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이 막 게임하는데 건들거나 아니면 친구가 건들거나 하면 어쩔 땐 폭력을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혼내시면 좀 하루 종일 짜증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종혁이가 예전에는 매일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매사에 너무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이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받았던 건 바로 두뇌 훈련. 짧은 시간 안에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과 놀이를 통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치료는 이제 약물적인 치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의 이제 통제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게임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지도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뇌파 자체를 훈련하는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든지 체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긴장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뇌의 긴장도를 줄여주는 부분에서 체조를 하면서 이완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박정혁 군은 4년 동안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도 줄였고 일상의 활기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오히려 부모와의 유대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아이와 대화도 더 잘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인터넷 중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제가 속한 FNC 엔터테인먼트 또한 얼마 전 아티스트를 위한 멘탈 케어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관심받고 싶어하고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제가요?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FT 아일랜드와 CN블루의 멘탈 케어 검사 결과 진짜 23년 만에 처음 와봐. 이런 데 처음 와봐. 정신형으로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 지극히 정상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 다 정상은 아닐 것 같아. 야, 너 정상이야. 형이 제일 심각해. 진료가 가장 시급한 사람. 형이 우울증이 왔네. 입원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아 진짜 진심. 야 진짜 나 진심이다. 아. 회사에서 준비한 멘탈 케어를 받는 우리 멤버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 우울증 지수 등을 체크했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주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되게 눈치를 봐야만 했던 항상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거. 되게 심하게 우울해지거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통은 사람에 대한 그림은 자신을 보통 반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코가 두드러지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신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강조되신 분들도 어떤 성적인 욕구들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코가 커서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좀. 이제 스트레스 자체는 좀 많이 높으신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옆면을 그리시는 경우들은 뭔가 이제 회피를 하고 싶거나 이제 현실을 좀 직면하는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된 이런 부분이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나오는데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일하면서 일하는 부분에서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이게 이제 가장 건강한 뇌파 패턴이세요. 완전 반대지? 좀 반대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조절하다가 한 번 무너져요. 1년에 한 번 정도? 확 되게 심하게 우울해지거든요. 평소 밝은 모습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우리 멤버들. 티내지 않는 성격의 남자들이라 저도 이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료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 전문 상담자의 1:1 심리 치료 등으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약물적인 치료 외에 이제 명상이나 호흡 같은 것이 요즘은 이제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하는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치 단계에 있는 20대 우울증 환자는 이곳에서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 누구 못지않게 건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웃음을 잃었던 그에게는 꿈만 같습니다. 손을 가볍게 털어주시고 들었다가 숨을 내쉴 때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그때 발병했을 당시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일종의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험이라고 얘기 들으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했어요.